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272쪽 산화 반응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산이 무엇인지, 염기가 무엇인지, 그 옆에 놔두세요. 산이 무엇인지, 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산에다가 염기를 붓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소개해 봤는데요. 중화 반응의 양쪽 관계,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다 보시니까 만만치 않게 어려운 건 알 것입니다. 늦어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과거가는 과정에서는 산이 중화 반응 양쪽 관계를 열심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산이 무엇이냐, 염기가 무엇이냐는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대신 과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염기 중화 반응 양쪽 관계 푼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경우다 하더라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합격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특강 형식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 산화 환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역시 산화 환원도 양쪽 관계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학교가 뒤에. 그럼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산화의 정의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산화 환원의 정의. 1년의 화학 반응을 보니까 산소가 이동하는 것들을 꽤 많이 보았다고요. 산소가 들어오기도 산소가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화 반응의 정의를 처음에 정하기로 산화는 산소를 얻는 행동으로, 환원은 산소를 뺏기는 행동으로 산화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철광석을 재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즉 철의 재련, 금속 철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철은 Fe2O3와 같은 산화철의 형태로 산출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알고 보면 녹이에요. 알겠습니까? 금속철은 녹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화철은 우리가 원하는 철의 물성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푸석푸석하고 결국엔 바스라지는 거죠. 이온이라는 물질, 충격에 약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놈을 CO 일산탄소와 붙여서 CO2 이산탄소 만들고 금속철을 얻어내게 됩니다. 지금은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개수 맞추자면 3개의 일산탄소를 통해서 2개의 철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일산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어요. 뭐라 부른다고요? 산소를 얻었어. 뭐라 불러? 산화됐다고 하겠죠. 반면 산화철 입장에서는 산소가 빠지네요. 환원됐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산화뿌리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만들어지고 금속 구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습니다. 산화뿌리 입장에서는 산소가 빠지네요. 산소를 얻었다. 뭐라 부른다고요? 산화됐다고 하겠고요. 산소를 잃었어요. 뭐라 부른다고요? 환원됐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마그네슘에다가 CO2를 짜. 일반적으로 CO2 하면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지? 근데 요 앞에다가 솔리드 쓸게요. 이산화탄소 고체. 이거 뭐라 부를까요? 고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죠. 드라이아이스에다가 마그네슘 집어넣고 불 땡겨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얻어지고 탄소가루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습니다. 산화됐고요. 반면 드라이아이스 이산탄소 입장에서는 산소가 뺏겼어요. 환원됐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산소를 얻는다. 산화. 산소를 뺏겨 환원.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누군가 산소를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산소를 잃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산소를 잃었다, 그 산소를 누군가 얻어먹었다 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소화제 과실로 이제 소화제를 먹었대요. 이 소화제는 자기가 소화되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남을 소화시키는 물질입니까? 소화제 지가 소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부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킵니다. 환원시킵니다.
환원시킵니다. 이산화탄소는 환원제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환원제, 자기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입니까? 환원시키는 물질입니다.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수소, 자기 자신은 산화됐네요.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의 역할을 했겠죠. 그럼 구리는, 산화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환원됐잖아.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의 역할을 했겠죠. 이해됐습니까? 물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의 역할을 했죠. 구분되겠어요? 묻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산화제입니까? 환원제입니까? 자기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이는 산화제의 역할을 했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많은 실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 자신이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의 역할을 했다고요. 구분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산화제, 환원제 용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과거 산염기의 정의를 내릴 때 제일 처음에 아르니우스 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르니우스 정의 가지고는 좀 부족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브레스트 롤리의 정의로 확장을 시켰죠. 산화파는 이 반응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산소 이동만 가지고 산화파는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근데 산소 이동만 가지고는 분명히 부족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 봤습니다. 요 이름은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에 CO 산화구리를 집어넣었더니 했어요. 금속 구리가 얻어지고 콩알데하이드가 얻어지면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 과학은 현상이 먼저입니까? 법칙이 먼저입니까? 과학은 항상 현상이 먼저입니다.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가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론을 만들고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그게 법칙화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법칙을 설명 못하는 또 다른 현상이 나오면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메탄올에 산화구리를 집어넣는데요.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보세요. 산소가 빠졌습니다. 그지? 산소가 빠졌다. 뭐라 부를래? 환원됐다고. 그렇다면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환원됐으니까 남을 산화시켜야 되겠죠. 예, 산화제의 역할을 했겠습니다. 그럼 남이 누구겠습니까? 남이 이봐야 메탄올밖에 되어 있겠습니다. 메탄올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산화가 되어야 하겠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왜 메탄올이 산화될 때 산소를 얻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메탄올이 포말되어야 되는 과정인데요. 산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산소는 유산소입니다.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는 물에 가 있는 산소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볼 때 이게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지더라고요. 어떤 수소입니까? 여름의 수소하고 여름 수소입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하면 방사수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향소가 다른 여기서요. 동위원소를 가지고. 그래서 그 수소 두 개는 물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유전자 하나가 이쪽에 공유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탄소, 산소 사이에 새로운 결합을 하나 더, 공유를 하나 더 만들더라고요. 수소가 빠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확장했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수소를 잃는 과정으로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뻔하게 환원은 뭐겠습니까? 수소를 얻는 과정이겠죠. 광합성을 한번 볼까 싶네요. 광합성. 우리 광합성은 CO2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도당을 만들면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지? 광합성 과정입니다. 이 광합성 과정에 개수를 쓴다면 6개 이산화탄소, 6개의 물을 통해서 포도당 만들고 6개의 산소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쓰면요. 6개의 물이 아니라 12개의 물로 씁니다. 왜요? 여기에 6개의 물이 또 튀어나와요. 쌤, 여기 6개 있고 6개 있는 그냥 지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지워서 쓰는데 세밀하게 쓰면 이렇게 쓴다고요. 뭔 뜻입니까? 하면 내가 여기 산소 질량수 18자를 쓰면 말입니다. 그지? O2 여기서 산소 18자리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광합성 과정에서 방출되는 산소의 출처는 물입니다라는 것이 얘기예요. 나중에 생명과학 공부 들어가면 이 부분 나와요. 그래서 12개의 물, 산소 원자는 12개 원자 있겠죠? O2 분자를 6개. 즉 12개 산소 원자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소가 빠졌습니다. 수소가 뺐다고요. 수소 빠지다. 뭐라고 부른다? 산화된 거죠. 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뻔하게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환원됐어야 하겠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산탄소의 어떤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결국엔 광합성이라는 것은 CO2 이산탄소의 환원 반응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되나요? 뻔하게 이 반응의 역반응은 뭘까요? 역반응. 포도당을 산소 집어넣어서 태우는 과정이죠. 포도당 연소 과정이에요. 호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 과정은 유기물, 그리고 포도당이죠. 산소 붙이는 산화 과정이에요. 수소 빼는 산화 과정이에요. 광합성 이산탄소 반응 반응이라면 그 몇 반응에 해당하는 호흡은 유기물,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 및 학원 과정에서는 수소 이동에 대해서는 썩히 세밀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다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 생명과학 쪽에 가면요. 광합성 호흡하는 것들처럼. 수소 이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시켜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산소와 반응해서 CuO, 산화구리2가 만들어져요. 또는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FeO, 산화철이 만들어져요 하는 반응을 쓰고 들어있습니다. 구리가 산소와 만들어서 산화구리2를 만드는데요. 구리 입장에서 분명히 산소를 얻었죠. 뭐라 그러죠? 산화됐겠죠. 그렇다면 산소 입장에는 환원됐어야 할 텐데 산소가 산소를
뺐다. 말이 돼요? 산소가 수소를 얻었다. 보이지 않는 수소가? 이렇게 써요. 그래 보니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면 불이 2 플러스에 산소 2 마이너스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산소 입장에선 전자 2개를 얻어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괜찮겠죠? 전자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확정하겠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환원됐다고요. 그럼 뻔하게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는 거잖아. 불 입장에서는 예, 플러스로 전자 2개를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됩니다. 전자 이동까지도 제시해 볼 수 있겠네요. 처리 녹슨 과정입니다. 처리 산소 반응에서 FeO 이건 산화철 2라고 합니다. 앞에 이게 산화 구리 2라고 부르는데요. 전이원소, 우리 음단 때 제시했던 똥통원소들 있잖아요. 전이원소들은 전하량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온들을 만들기 때문에 전하량에 대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Fe2O3 얘는 산화철 3라고 합니다. 예, 이게 산화철 3가 됩니다. 즉, 철 2 플러스와 철 3 플러스를 각각 주는 거죠. 그래서 철이 녹슨 과정도 결국엔 철이 전자를 뺏기는 산화 과정을 보겠고요. 산소 입장에선 전자를 얻어먹는 환원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산화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 녹쓰는 과정입니다. 산화철 2가 됐던 3가 됐던 가능하죠. 됐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산화구리 2라고 했는데요. 그럼 산화구리 1도 있습니까? 하면 이게 있어요. 다시 보면 구리 5 플러스도 있어요. 산화구리 1은 Cu2O 이렇게 쓰면 산화구리 1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3 과정에서 산화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이름으로 소개 안 되지만 화학 반응 볼 겁니다. 구리하고 산소 반응에서 Cu2O 산화구리 만드는 과정과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MgO 산화마그네슘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엔 구리하고 마그네슘 똑같이 썼거든요. 이건 그냥 산화마그네슘이라고 그냥 읽었다면 이건 산화구리 2라고 왜 2를 표시하느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마그네슘은 항상 2 플러스만 됩니다. 전 형원소였어요. 반면 구리는 원풀도 있고 투풀도 있다 보니까 그지? 원풀도 있고 투풀도 있다 보니까 산화구리 1인지 2인지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예, 아까 말했던 1, 2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화구리 2, 이건 2죠. 알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전자 이동까지도 산화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원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원소를 두 종류로 나누면 당연히 금속과 비금속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여러분한테
금속과 금속 사이 결합, 금속 결합과 금속과 이온 사이 결합,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이온 결합, 그리고 비금속과 비금속의 공결합, 결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산화 반응도 금속 대 금속의 산화 반응 반응과 금속 대 비금속의 산화 반응,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의 산화 반응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간단한 건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이에요. 간단한 건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잘 잃어주는 성질을,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먹는 성질을 가졌다 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요, 뻔하게 금속은 산화, 비금속은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에다가 염소 집어넣어서 NaCl, 염화나트륨 되어요라고 해보자고요. 나트륨 1 플러스 염화가 1 마이너스 되는 거죠. 예, 나트륨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주어서 산화, 염소 입장에서는 그 전자를 얻어먹어서 환원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짠뜩 썼던 그 반응과 똑같죠. 아까 봤던 구리가 산소 반응에서 CO2O, 산화구리 2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 산소 반응에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이런 반응들 말입니다. 뭐 철이도 쓰는 반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어주어서 산화되려고 하고, 비금속은 그 전자를 얻어먹어서 환원되려고 하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금속의 산화, 비금속의 환원, 뭐 매번 똑같은 패턴입니다. 물론 이 반응은 역도 있겠죠. 역반응은 뭡니까? 이온 결합 물질을 전기 분해시키는 과정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 반응은 매우 간단합니다. 금속의 산화, 비금속 환원. 그 누구도 이걸 메인으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메인인데요? 네, 금속과 금속의 요게 메인이에요. 우리가 과거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 내려가면 쉽게 전자 잃어서 그 양요되는 성질이 강하다 했습니다. 주기적 성질 말입니다. 이제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면 자기가 전자를 잃어준다. 스스로 산화가 잘 된다 하면서 결국엔 금속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산화 잘 된대. 자기가 산화 잘 되면 남을 잘 환원시키는 환원제가 좋은 환원제가 되어요. 이런 얘기까지 한번 소개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의 전자를 잘 이루어주는 성질을 경향으로 나타내겠는데요. 이게 금속의 이온화 경향입니다. 우리 273페이지 하단에 중단에 좀 보시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대한 표가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그 어느 누구도 안 줍니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리스트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쪽으로 할수록 반응성이 커요. 얼마나 반응성이 크냐면 나트륨까지는 그냥 맹물에도 반응합니다. 알다시피 나트륨 뭔데요? 일족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일족 알칼리 금속 그냥 맹물에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를 피어나고 수산화투이 만들어지는, 그죠? 그래서 워낙에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 또는 물 속에 물과 접촉도 못하는 그런 놈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마그네슘은 뜨거운 수증기를 집어넣으면 또 반응도 합니다. 나까지는 염산 집어넣으면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수소기체가 피어난다는 뜻이에요. 가운데 수소를 놔뒀습니다. 예, 염산과 반응하느냐의 기준선 이용입니다. 그러면 구리부터는 염산과는 반응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염산은 반응하지 않고 질산이나 뜨거운 질산 또는 왕수 이런 거에 반응하겠다는 놈들이 아래쪽에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초탄
플러스가 있는 데다가 아이언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언과 구리라고요? 아이언 가능성이 더 크죠? 아이언은 전자를 잘 이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단 구리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언 2 플러스가 되고 금속 구리가 섭출되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아이언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고 되겠습니까? 반면 구리 2 플러스 2O는 금속 구리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 전자 두 개를 얻어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성이 큰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산화되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은 어쩔 수 없이 그 전자를 얻어먹고 환원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양적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은 바로 요 금속의 금속 반응의 양적 관계, 이거 계산하는 게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맞지만 이 양적 관계 지금 여러분들이 풀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반응성이 큰 금속의 어떤 순서 요거 기억하셔서 과연 저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만 판단하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몇몇 가지 금속들의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Ag1 플러스가 있는 데다가 아이언 넣었습니다. Ag1 플러스가 있는 데다가 알루미늄 집어넣었습니다. 아이언 2 플러스 있는 데다가 알루미늄 집어넣었고요. 알루미늄 3 플러스에다가 마그네슘을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하네요. 아이언 2 플러스 되고 두 개의 은이 섭출되겠습니다.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면서 세 개의 은이 섭출되겠습니다. 두 개의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반응하면서 세 개의 아이언이 섭출시킬 수 있겠고요. 세 개의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두 개의 알루미늄이 섭출되겠습니다. 이럴 때 1 플러스 얘기가 나오면 거의 Ag1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뭐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쌤, 칼륨도 나트륨도 얘네들은 1 플러스잖아 라고 하겠지만 얘네들은 아까 말했지만 맹물에도 반응해요. 이렇게 수용해서 반응을 시키려고 할 때 얘네들과 반응하기 전에 먼저 맹물과 반응해버리니까 이런 나트륨, 칼륨 같은 이런 알칼리 금속 1 플러스 이온들은 시험 문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3 플러스는 알루미늄 3 플러스가 거의 유일하게 소개되겠습니다. 다들 2 플러스입니다. 물론 철이 2 플도 있고 3 플러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철은 2 플러스로 먼저 쓰고 있습니다. 니켈 주석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풀 반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아이언 2풀 되고 구리 2풀 될 때는 이온 개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이때는 이온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2 플러스 하나 사라지고 2 플러스 하나 나오다 보니까 이때는 이온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아이언 하나가 녹아 나왔더니 은이온 두 개가 섭출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아이언 하나당 제땐 1 한 개당 총 이온수 1 감소합니다. 1 플러스 두 개가 사라지고 2 플러스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알루미늄 한 개당 알루미늄 한 개가 반응하면 은 5 플러스 3개가 사라집니다. 총 이온수 2 감소합니다. 이쪽은 어떨까요? 알루미늄 2개 녹아 나올 때 아이언 3개가 섭출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2개당 총 이온수 1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쌤, 증가하는 거 없습니까? 예, 이게 증가하는 거네요. 3개의 마그네슘 2 플러스 녹아 나올 때 2개의 알루미늄 3 플러스가 사라지다 보니까 3개의 마그네슘
세개당 총 이온수 1 증가합니다. 만약 이온 개수가 바뀌는 케이스라면 99.99% 확률로 이 네 가지 반응입니다. 이온 개수가 변하는, 즉 양적 관계를 다뤄야 되는 문제에서 A, B, C 또는 X, Y, Z 금속이라면 이 네 가지 반응 안에 다 있습니다. 뭐 개수 변화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학교 간 뒤에 올겨울 방학 때 피터지게 싸우면 됩니다. 지금은 정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